자, 요번에는 데이터 저장하고 수정을 해볼 거예요. 저장할 정보는 요 input이라는 파라미터에 담겨서 전달이 될 거니까 그걸 그대로 마이바티스 매퍼한테 토스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매퍼 insert라고 하면서 인풋을 그대로 토스해주면 돼요. 근데 이 insert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int예요. 우리는 지금 디파트먼트 객체를 선언해놨죠? 자, insert문은 저장된 데이터의 수를 리턴하죠.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는가를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인풋 객체의 적절한 멤버 변수에 설정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인설트를 하고 나면. 인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생할 일이 없지만 로스가 0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저장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요 if문을 무사 통과했다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저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행 조회를 수행해야죠. 아웃풋은 디파트먼트 매퍼 select 1.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메인에서 호출해 볼게요. 앱 12예요. 자, 저장을 할 거니까 id 값은 필요 없고요. 현재 매퍼에서 요 구문은 필요가 없죠. input.set dname 스프링 학과라고 자바 학과라고 할까요? input.set log 공학반으로 갑시다. input.set 폰 02 1 2 3 4에 5 6 7 8 input.set 홈페이지 input.set 이메일 input.set 그 다음에 설립 연도는 2025로 갈게요. 자, 이걸 가지고 디파트먼트 객체한테 데이터 저장을 요청합니다. 메서드 이름은 add 아이템이 되겠죠. 출력은 저장 결과라고 해야겠죠. 자, 저장할 데이터를 빈즈 객체에 묶어서 add 아이템한테 호출을 해요. 그러면 요 인풋이라는 게 매퍼의 인풋으로 전달이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마이바티스 매퍼의 인설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거 지워야 돼요. 화면이 다 차갖고. 자, 메인 클래스에서 빈즈를 묶어서 일로 보냈죠. 그럼 이거를 인설트를 전달해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설트 구문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는지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얘한테 담겨 있어요. 얘한테. PK가 요 인풋 파라미터에 담겨요. 요 인풋이 이쪽에 있는 얘잖아요. 자, 파라미터가 들어와서 이걸로 저기 위쪽에 인설트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얘를 다시 셀렉트 1한테 던져요. 이 과정에서 인설트문을 수행하면서 프라이머리 키가 생성이 됐을 거고 그 프라이머리 키는 인풋 파라미터에 담겨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키를 그대로 셀렉트 1한테 던집니다. 일로 들어오죠? 얘한테 PK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 PK를 써서 바로 조회를 해요. 그러면은 저장과 저장 결과 조회까지 이 서비스라는 메서드에서 한 큐에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 add ite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인설트 문이 수행되고 요 인설트 문의 결과로 512번 데이터가 생성이 되니까 이걸 받아서 바로 512번에 대한 셀렉트절을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데이터 수정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수정이에요. 똑같아요. 데이터 수정. 호출할 때 업데이트만 호출해주면 돼요. 인설트 같은 경우는 로스가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업데이트절 같은 경우는 웨얼절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웨얼절이 안 맞으면은 수정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앱 13에서 수정된 거 확인을 해보죠. input.set id 512번 웨얼절에 사용할 조건값을 전달해야 돼요. 이거는 각자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값을 주셔야 돼요. 수정됐는지만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메서드는 edit 아이템을 호출해주면 되고요. 저장 결과가 아니라 수정 결과라고 봐야겠죠. 데이터 흐름은 인설트랑 동일하니까 얘는 그냥 결과만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지금 512번 데이터가 없나 봐요, 제 DB에. 그래서 업데이트가 0으로 떴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처리된 데이터 없음, 웨어유저를 확인하세요. 아, 510번 아까가 마지막에 있네요. 자, 아까 분명히 저장했을 때 513번이 추가됐다라고 저장되고 저장 결과 이렇게 바로 즉시 조회까지 됐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면은 없단 말이죠. 어제 얘기했었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컨트롤 S에 해당하는 커밋 처리를 넣어야 된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커밋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션.commit. 자, 근데 중간에 에러가 났다면 처리했던 거를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SQL session.rollback.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수행 도중 에러가 발생했다면 처리를 되돌리는 거죠. 이게 캐치 블록에 각각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했을 때 차이점이에요. 어제는 롤백 굳이 안 넣었어요. 왜냐면 어제는 그냥 매퍼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롤백 처리 쪽에, 롤백하고 커밋에 대해서는 이따가 딜리트문 수행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앱 13번 쪽에서도 롤백 이렇게 쳐줘야 되고, 여기선 주석 뺄게요. 마지막에 커밋. 자, 그럼 이제 12번 다시 해볼게요. 자, 514번 데이터 저장됐다라고 떴고요. 데이터 조회해보면 이제 514번 데이터 들어있네요. 그러면 수정에서는 514번으로 수정해야겠죠? 이건 각자 자기 데이터베이스 상황 보면서 하세요. 자, 데이터 수정 결과도 조회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수정된 것도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패킹해서 배포할게요. 자, 오전 요거까지 실습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후에 이제 데이터 삭제 마저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웹에서 찾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각각의 그 클래스들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개발, 앱이건 웹이건 대체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이제 클래스별로 있던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해요. 그 역할을 구성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계층 구조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 화면단을 구성하는 영역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메인 클래스가 이 부분을 대체해요. 스프링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여기를 담당하고,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하는 계층, 이게 지금 마이바티스 매퍼고요. 이 밑단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 구조야.
여기에서 좀 더 온갖 기교를 부리면은 여기서 중간중간에 계층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인이 서비스 호출하고 서비스가 매퍼 호출하고 매퍼가 DB에 넣잖아요. 이게 단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뭐 도메인 레이어라든지 뭐 레파시토리 레이어 이런 각종 좀 되게 잡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일단 이게 가장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구조니까 일단 기본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이게 적응되면 이 중간중간에 뭐가 낑겨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어. 일단은 기본이 먼저 확립이 돼야 여기에서 응용된 것도 적응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3계층 구조에 먼저 적응을 하시면 좋겠어요.